유럽의 대표 축제를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카니발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축제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퍼레이드입니다. 낮에 열리는 퍼레이드는 꽃의 퍼레이드라고 불립니다. 밤에 벌어지는 퍼레이드는 빛의 퍼레이드라고 불리고요. 뭐 전 세계의 모든 어떤 민속 문화가 여기에 다 모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부채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박,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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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산 탈춤이 있네. 봉산 탈춤이. 스페인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라 메르세 축제인데요. 정말 스페인 사람들 흥부자예요, 흥부자. 예. 거인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예, 마치 무도회를 하듯이 서로 춤을 추기도 해요. 또 되게 익살맞은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탑쌓기 축제입니다. 해외 토픽 같은 데 보시면은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피라미드를 쌓듯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죠? 그 행사가 바로 카스텔러라고 불리는 이 인간 탑쌓기 행사고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이미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어깨를 밟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보다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경쟁부터 가지고 끝도 없이 계속하네요, 다들. 여긴 지금 시청 벽을 타네요. 위에 줄까지만 올려줍니다. 그러나 모든 팀들이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10개가 넘는 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탑을 쌓게 되는데 실패하는 팀들도 꽤 많아요. 저 꼬마가 꽃배기를 찍어야지 끝납니다. 가장 가벼운 꼬마가 맨 위로 올라가요. 오, 안돼, 아이고. 보는 내내 되게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예, 뭔가 이렇게 부들부들 막 떨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예, 보이시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남성분이 바들바들 떨고 있죠. 왜냐? 위에 있는 모든 무게를 자기 어깨로 지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약간 안타깝다기보다는 아슬아슬한 거죠.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쓰러질 때도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일단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도전했던 아이들이긴 해요. 아이들이 좀 가장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여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은 밑에서 아이부터 받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딱 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는 아주 흔한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쌓기엔 정말 엄청나네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야외 퍼포먼스 중에서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까요? 대단하죠? 네, 아무튼 절대 이 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행사는 꼬레북인데요. 미쳤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는 행사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불꽃을 쏘면서 행진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 꼬레북을 카탈루냐어로 해석을 하자면은 불꽃 달리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축제 마지막 날 꼬레북이라고 하는 불꽃을 들고 행진하는 굉장히 독특한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퍼포먼스를 보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꽃놀이 하면 하늘로 이제 불꽃을 쏘아 올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꼬레폭은 굉장히 낮게 악마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폭죽을 들고 행진을 하는데 서로에게 막 겨눕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불꽃을 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험한 행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내 멘트가 나와요. 곧 꼬레폭이 시작될 거니까 약간의 위험성이 이제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 서로에게 이제 불꽃을 쏘기도 하기 때문에 옷이 타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혹여라도 원치 않는 사람은 이 거리에서 나가라. 이런 이제 방송이 나와요. 하지만 일단 모여든 사람들이 그 방송에 소위 쫄진 않겠죠. 오히려 더 흥분을 하면서 그 악마들이 등장할 때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이 장면이 실화입니다. 예, 이건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요. 한 2시간 남짓 되는 이 시간 동안 8만 발이 넘는 폭죽을 사용을 한대요. 8만 발을 굉장히 낮게 사람들이 맞을 정도의 높이에서 계속 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사에 참가한 저 같은 이제 여행자들이 피한다기보다 오히려 그 악마들과 싸움을 하는 듯이 막 달겨들어요. 막 그 불꽃을 쏘면서 막 불꽃 헤치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함께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너무나 흥분을 한 나머지 지금 악마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지금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지금 제 표정 보세요. 약간 넋이 나가긴 했는데 이미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악마들과 함께 신나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하는 동안 하도 이게 물러날 타이밍을 잡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제 그 카메라, 지금 찍었던 이 영상을 찍었던 카메라의 그 필터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터가 없었다면은 카메라 렌즈가 이상을 입었었겠죠. 그리고 제가 입었었던 저 하늘색 티셔츠가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는데 군데군데 그 불꽃들이 튀면서 티셔츠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가지고 결국 저 티셔츠를 이 꼬레폭 행사가 끝난 뒤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이고 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절대로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제가 초반에 미쳤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와, 저게 말이 돼? 진짜 미쳤다. 완전 와, 정신들 나갔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꼬레폭도 라 메르세의 하이라이트이자 또 이 라 메르세 축제가 폐막하기 전날 밤에 열리는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식하는 축제 행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 메르세까지 가셨다면은 기왕이면은 이 꼬레폭을 보셔야지 라 메르세를 제대로 즐겼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아, 진짜 살면서 별의별 축제라고 나봤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저 옷도 막 다 탔어요. 지금 불꽃 던져가지고 아직도 끝나지를 않아.
이제 마지막 축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실실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놓인 이 음료 때문인데요. 이 음료만 보셔도 어떤 축제가 이어질지 많이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바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축제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은 한 잔 제가 따겠습니다. 소리가. 이 아름다운 황금빛 음료가 바로 주인공인 축제죠. 맛있겠다. 제가 지금 살짝 목이 마르기도 하고 또 워낙 이 맥주를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꿀꺽꿀꺽 하고 싶지만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음주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맥주하고 옥토버페스트에서 가장 일반적인 안주로 제공이 되는 소세지를 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자린고비처럼 맥주 한번 보고 이 소세지 먹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 독일 내에서 맥주하고 소세지의 인기는 제가 따로 뭐 자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뭐 맥주에 관해서는 독일은 그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독일 내에 맥주 역사도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요. 또 한때 맥주 순수령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맥주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나라도 바로 독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일 내에만 정말 수백여 개의 양주장이 있고요.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독일 브랜드만 하더라도 뭐 마트에 가보시더라도 수십 종이 넘죠. 그 정도로 맥주에 관해서는 최고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술을 즐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안주에 손이 가게 되는데 이 독일 내에서 소세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소세지의 종류만 하더라도 1,500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프집 가면은 독일식 소시지라고 불리는 그 안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자주 보는 그런 소세지가 독일 내에서는 1,500가지가 넘는다는 뜻이 되겠죠. 현지에서는 소시지라는 표현보다 브루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혹시 독일 여행 한 번쯤 해보신 분이라면은 커리브루스트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뭐 떡볶이나 순대처럼 독일 내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 스트리트 푸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거리에서도 많이 파는 그 커리 향이 나는 소세지인데 이 맥주하고 소세지의 조합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옥토버 페스트 기간에도 이 맥주만 하더라도 700만 리터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하고요. 이 소세지는 뭐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한잔 하고 싶지만 맥주는 조금 차치하고 소세지를 살짝 맛보도록 할까요? 제가 또 실제로 소세지를 준비를 하면서 독일 메이드 인 젊은이 소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육즙이 독일식 소세지는 확실히 그 식감이 되게 쫀득쫀득하고요. 또 육즙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독일을 참 오래 많이 여행해봤지만 독일 내에서는 소고기보다 이 돼지고기의 인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연적인 영향이 크기도 한데 워낙 또 겨울이 춥고 길기 때문에 어떤 숙성하기 좋은 돼지고기를 택하게 된 거죠. 네, 지금 독일 미넨에서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깬 상태에서 일단 지금 미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프랑스에서 일단 미넨으로 갈 거고요. 제가 또 맥주에 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 일단 옥토버 페스트로 일단 떠나겠습니다. 축제를 즐기러 가야죠. 맥주도 한잔하고. 이 옥토버 페스트는 일반적으로 9월 말쯤에 열립니다. 9월 중순에서 9월 말쯤에 열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라 메르세 기간이랑 약간 겹치기도 해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이 9월에 가신다면은 둘 다 보실 수도 있겠죠. 이 옥토버 페스트는 9월 중순부터 혹은 말부터 일반적으로 10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 주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 2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10월에 열리는 축제가 되는 거죠. 옥토버가 뭐 영어로도
예, 10월이라는 뜻이고 페스트는 축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10월의 축제이자 맥주 축제가 되는데 옥토버 페스트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대도시인 미넨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속 축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디른들이라고 하는 미넨이 속한 바이에른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 축제에 뛰어들기 때문이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체크무늬 남방이고요. 여성들은 약간 가슴이 파인 그런 의상인데 지금 영상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는 많은 독일인들의 복장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면요. 미넨 한켠에 아예 이 옥토버페스트 축제를 위한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딱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축제가 시작이 되면은 그 안에 맥주 텐트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각 맥주 회사들이 만든 거대한 텐트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미 그 부지 전체가 마치 유원지처럼 변신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앞에서 지금 약간의 검문 검색 후에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바로 수십 개의 텐트가 있는 맥주 텐트가 있는 옥토버페스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지금 축제장 안에 들어왔는데 이 오늘 일대가 유원지로 변했습니다. 게 없네요. 와, 위에 올라오니까 지금 축제 현장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맥주 텐트와 함께 막 놀이기구들이 엄청 많이 있죠. 올라가고요. 계속 빙빙 돌고 있습니다.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이거 엄청 빨라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엄청 높이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빨라요. 와, 장난 아닌데요? 보셨나요? 어지러워요. 와, 이제 내려갑니다. 바깥에 있는 놀이공원들은 잘 봤고요. 이제 맥주를 또 마시러 맥주 텐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맥주 텐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줄을 서고 있네요. 맥주 텐트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도 꽤 힘든 경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이 옥토버페스트 2주 동안 이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의 숫자가요 6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600만 명이 뭐 이렇게 매일매일 좀 분산돼서 오긴 하겠지만 한 곳에 많이 몰리다 보니 한 텐트마다 맥주의 텐트마다 적정 인원이 이제 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가령 이 텐트에는 뭐 2만 명, 이 텐트에는 10,000명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매를 하지 않으시면은 바로 입장하시는 건 불가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시기 위해서는 한 달 혹은 뭐 늦어도 2주 전에는 그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좀 뭐랄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맥주 텐트들은 12시 정도부터 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마시진 않고 한 정오부터 맥주를 막 마시기 시작을 하는데 워낙 일찍부터 마시기 때문에 한 3시 정도 되면은 이제 소위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게 되면은 오후 시간이 약간 좀 비는 시간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시다 보면은 빠져나간 인원만큼 또 기다리던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오후 늦게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제법 쉽게 들어가실 수 있긴 합니다. 이쪽으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야말로 맥주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텐트가
하나의 맥주 회사에서 설치한 텐트입니다. 이런 텐트가 최소 한 67개에서 많게는 10개가량 설치가 돼요. 지금 이 텐트 하나도 너무너무나 크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맥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아마 10,000명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텐트가 여러 개 펼쳐진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취사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브랜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독일은 워낙 유명한 맥주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텐트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맥주 텐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맥주를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취해서 호응이 엄청 좋아요. 재미있는 점은 이 축제에서 이제 맥주를 드실 때는 무조건 마스크루그라고 해가지고 1리터 잔에다만 맥주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맥주 한 잔 주세요 하면 일단 1리터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독일인들이 맥주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맥주 3잔을 마시기 전에 화장실을 가면 놀림을 받는다고요. 술도 못 마신다, 맥주도 못 마신다. 근데 3잔이면은 3리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위 뭐 500잔으로 따진다면은 6잔인데 그 이제 어떤 석잔을 마시기 전에 화장실을 가면은 놀림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 3잔 마실 때까지는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맥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요게 지금 이 축제 기간에 파는 가장 흔한 맥주는 1리터들이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 하나가 지금 1리터고요. 지금 모두 다 즐기고 있는 맥주가 바로 이 맥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소비되는 맥주의 양이 700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700만 리터면 여러분들 뭐 저는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이 소비가 되고요. 또 이 소세지뿐만이 아니라 안주로 닭이 또 많이 인기가 좋아요. 닭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판매되는 닭의 양이 6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맥주하고 어떤 판매되는 이 안주의 양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축제인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이렇게 많은 맥주하고 안주가 소비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시면 텐트 안에 들어가시면은 서빙을 하는 웨이터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뭐 1리터짜리 잔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능력이 있는 웨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 5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막 여기 막 팔꿈치 그다음에 막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동시에 10몇 잔의 맥주를 운반을 해요. 근데 뭐 무게로만 따져서 10kg가 넘을 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지 거의 묘기에 가까운 모습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주를 마시는 재미도 있겠지만 그런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독일 사람들 하면은 약간의 편견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조금 딱딱하다, 재미없다, 유머 감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 축제에서 느꼈던 건 술 마시면 진짜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왜냐? 그 많은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다 보면은 아무리 술이 세다고 하더라도 이 1리터짜리 잔에들은 맥주를 한 대여섯 잔 먹다 보면은 안 취할 수가 없겠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약간 나사가 풀리고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텐트 중앙에는 그 밴드들이 라이브로 여러 가지 이제 노래들을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밴드들이 유명한 곡들을 연주하게 되면요, 그 취한 독일인들이 그때 벌떡 일어나서 다 같이 떼창을 해요. 정말 유명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좀 어떻게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재미있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좀 피할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취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또 독일인들끼리 막 서로 막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독일 사람들 하면은 좀 딱딱하다, 약간 뭐랄까, 이런 다툼을 경계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보면서 아, 다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쾌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일단 제가 여기 더 있다가는 지금 찍은 거고 뭐고 장비고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축제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가야겠네요. 지금까지 니스 카니발과 라 메르세 축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까지 여러분들께 쫙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양한 문화와 유쾌한 사람들, 화려한 행사까지 만날 수 있는 유럽의 유명한 축제들을 하나씩 보여드렸는데요. 한 번쯤 인생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유럽의 축제도 여러분들의 여행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태원준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여행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